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3.1운동은 각계각층이 참여한 범국민적 항쟁이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3.1절이지만 올해는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탄압이 가혹했던 만큼 더욱 격렬하게 저항해온 대구. 100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독립선언문이 낭독됐던 종로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앞서 태화관에서는 만해 한용운을 비롯한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 민족 자결과 자주독립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는데요. 그 가운데 대구 시위를 이끈 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이갑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갑성 씨가 대구 출신이고 그 당시 셰브란스 의전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독립선언서 발표 전에 대구에 이 기독교 대표 이만진 목사를 33인에 포함시키려고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성사가 안 되고 그러고 이제 서울에서 3.1 독립 그 선언서가 발표되고 만세 시위가 일어나니까 3월 4일 날 이갑성이 다시 이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대구로 와서 대구에서도 이 3.1 독립선언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구 시위가 시작이 되죠. 준비가 됩니다. 대구 만세 운동의 가장 선두에 섰던 이만집은 1875년 경주에서 태어나 성리학을 공부하다가 1905년을 전후해 아담스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에 입문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국권 회복의 희망을 발견한 그는 1906년 개성학교가 설립되자 교사로 부임해 7년간 제자를 양성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대구 개성학교를 처음 이제 세웠을 때 거기에 이제 최초의 교사가 됩니다. 이분이 한문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 기독교 쪽으로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평양에 가서 정식으로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구로 다시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제 대구 최초의 그 교회가 지금 제1교회가 됐습니다만 그때는 그 남성정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남성정 교회의 이제 목사가 되죠. 시내 중심에 우뚝 선 대구 제1교회는 당시 이만집이 담임 목사로 활동하던 곳으로 대구 지역 최초의 교회입니다. (1893년) 베어드 선교사가 세운 곳으로 1897년 아담스 선교사가 부임해 왔습니다. 이후 대구 제1교회는 여러 선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는데요. 최초의 서양 의료기관인 제중원을 설치하고 희도, 개성 등의 학교를 설립하여 수많은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이 침략해 들어오고 서양 각국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킬 건가. 실력이 있으려면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을 받아들이고 서양 학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창구가 없는 거예요. 창구가 없는데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제 그 창구를 제공해 주니까 그렇게 민족의식을 가진 이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든 거죠. 그만큼 위기의식이 커지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 민족의 그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작동한 거죠. 그 이만진 목사도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대구 제1교회 맞은편에 위치한 대구 YMCA. 이곳은 당시 항일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시국을 논의한 곳으로 1927년에는 신간의 대구지회 창립준비회의가 이뤄진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1층에 대구 3.1 만세운동 기념관이 있는데 100여 년 전 모습 그대로를 보존해 역사적 의미가 깊습니다. 경상도가 예전엔 영남 또는 교남이라 일컬어져 교남이라는 이름이 많이 보입니다. 그때 대구 기독교 교회 안에는 그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많은 그런 민족적인 생각을 가진 이런 이 청년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이만진 목사를 중심으로 이제 결집을 해서 지금 대구 YMCA의 그 시작인 교남 기독 청년회라는 걸 만들어요. 교남 YMCA 회관은 미국 선교사 부에리가 1914년에 만든 붉은 벽돌 건물인데요. 이곳에서 물산 장려운동, 기독교 농촌운동 등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한때 도시개발로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으나 대구 YMCA가 대구 시민 모금운동을 통해 매입해 지금과 같이 복원했다고 합니다. 1914년에 이 건물 형태가 만들어지고 1915년에 저기 여러분 부조에서 보는 이런 분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YMCA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랬다면은 여기에서 YMCA에서 3.1 만세 운동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저 사람들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대구 교남 기독청년회는 영남 일원에서 기독 청년들의 의식을 일깨웠는데요. 이들은 한말 YMCA와 기독교 교회의 민족운동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했고 식민지 지배를 극복할 운동을 모색했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만진 목사는 대구 기독교 사회에서는 거의 잊혀진 인물이거나 지워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뜻있는 신학자들, 대구에 있는 뜻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한 그리고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이제 복원이 됐죠. 복원되어 알아보니까 뭐냐면 자치교회. 그러니까 스스로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조선인들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교회가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갔던 겁니다. 선교사들은 교회를 세운 뒤 학교들을 잇따라 설립했는데요. 1907년에 신명여학교를 열었고 개성학교와 대구교보도 설립했습니다. 이런 활발한 교육 사업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고 교사들의 민족의식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이제 그 대구 기독교 교회하고 밀접한 연관 속에 있던 게 개성학교였으니까 개성학교, 신명학교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학교들인데 그 학교의 교사들을 불러서 같이 협의를 했죠. 영남지방 최초로 설립된 중등교육기관인 개성학교. 1906년 아담스 선교사가 설립한 곳으로 당시 대구 만세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 지하 아담스관에서 학생 대표들은 교사들과 함께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거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개성학교 지하 아담스관에서 독립선언문을 이제 또 복사도 하고 태극기도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은 게 학생들하고 날 잡은 게 서문시장의 장날인. 예. 왜냐하면 장날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제 그걸 나눠주자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3월 8일로 날짜를 정하게 되죠. 어두컴컴한 지하에 모인 학생들은 독립을 향한 의지만으로 어둠을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또 태극기를 한 장씩 그려나갔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열정이 하나둘 모이고 모여 대구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끼리 또 서로 연락을 해서 이제 그 당시 대구에는 개성학교 말고 대구고보라고 있었어요. 대구고보 학생들한테는 학생들끼리 서로 연락이 닿아서 대구고보 학생들이 이 시위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기독교 지도자를 비롯해 각 학교 학생들까지 모든 준비는 끝난 상황. 거사일을 장날인 3월 8일로 정했지만 문제는 시장까지 무사히 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시위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뭐 그때는 전국적으로 대도시에서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대구 경찰들도 틀림없이 3월 8일 날 장날은 시위가 일어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상을 해보면 거기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개성학교니까 개성학교 학생들이 아마 시위를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거기에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성학교에서 서문시장으로 바로 들어가려면 그 경찰의 검문을 피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시용품도 뭐 가지고 있고 태극기도 만들어 가지고 있고 선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지금 동산병원이 있는 그 청라언덕 그 남쪽으로 우회를 했어요. 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찰이 그 막고 있는 그 부분을 피해 가지고 서문시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주말이면 많은 이들이 찾는 관광명소 청라언덕. 그러나 이 길은 100년 전 대구 은민들이 일제치하에서 응어리진 마음을 폭발시키는 통로였습니다. 민중들은 이곳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대구 만세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담스 관에서 그거를 다 준비를 했지만 그까지 옮기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 비밀 통로로 사용됐던 3.1 만세 운동길을 지나가야 됐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남학생들은 그날 장날이었기 때문에 장군처럼 변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게를 쥐고 그 안에다가 물건도 막 넣고 그 밑에는 전부 다 그걸 다 깔았어요. 깔아서 전혀 표신하지 않게 이제 그렇게 분장을 했고. 지금은 계단으로 조성된 작은 언덕. 이렇게 보니 그렇게 길지 않은 길인데요. 그러나 당시 비장한 각오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 언덕을 넘은 학생들에게는 이 길이 얼마나 멀고도 험했을까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3.1 만세 운동길이라고 명명을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비밀 통로였어요. 왜냐하면 소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1 만세 운동길 할 때에 학생들이 굉장히 비밀 통로로서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3.1 운동 만세 길만 남아 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있을 때 사실 선교사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중구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 대구 3.1 독립운동 발원지라는 표지석이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말 그대로 대구의 독립운동은 1919년 3월 8일 오후 2시 큰장 입구인 이곳 주변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당시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이만진 목사가 연설을 한 데 이어 김태련이 대한독립선언서를 낭독하자 시위대는 순식간에 불어났다고 합니다. 처음 시위를 시작할 때는 한 8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중심이 된 것은 교회 지도자들하고 또 개성학교, 신명학교, 대구고고 학생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시위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행진을 하면서는 한 1,500명 정도로까지 늘었다고 그래요. 시위대는 현재 중부경찰서에서 약정골목, 중앙파출소를 거쳐 옛 달성군청이 있던 대구백화점까지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달성군청 앞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이 시위대를 가로막았습니다. 일본군은 5, 6대의 기관총을 앞세우고 차검한 총을 시위대를 향해 겨누면서 교열해 있었는데요. 시위대가 주춤하자 헌병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시위대를 공격하고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찰서에 구금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구 중부경찰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대구경찰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대구부청, 오늘날 말하면 대구시청이 있었다고요. 가서 이제 거기서 만세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로를 따라서, 그 당시 이제 종로가 대구 중심거리니까 그 앞을 지나서 이제 지금 대구백화점 가까이로 가면 거기서 이제 일본, 그때는 이제 경찰로 진압이 안 되니까
대구에 일본의 80연대가 그 당시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80년대 군인들이 이제 나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진을 치고 시위대를 맞아서 해산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본격적인 진압이 이루어져서 뭐 한 150명 넘게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됐죠. 이날 시위로 검거된 인원은 157명. 그 가운데 67명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만진 목사를 비롯해 김태련, 정재순, 개성학교 교사였던 김영서, 백남채와 개성학교, 대구고보 학생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때 체포가 되지 않고 그 피신했던 학생들이 이틀 뒤에 남문시장이 그때 이제 새로 신시장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문시장 장이 열리는 날인데 그때도 이제 그 3월 8일 날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피신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학생들하고 기독교인이 중심이 돼서 또 대구고보 학생들도 참여해서 또 거기서 시위를 일으켜요. 그것도 상당히 규모가 크게 일어납니다. 대구 만세운동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3월 10일 남분박 시장에서 다시 시위가 시작됐는데요. 장터에는 장군보다 군경이 더 많을 정도로 경계가 삼엄했지만 시위대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고 나와 있던 기독교인과 학생, 상인들 200여 명이 함께 만세를 불렀는데요. 그리고 3월 30일 남분박 시장에서 또 한 차례 만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대구를 시작으로 경북 전역은 의성을 필두로 안동과 영덕까지 만세운동이 확산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만세 시위는 대구 시위를 그 하나의 기폭제로 확산이 됩니다. 대구 시위에 참여했던 이 기독교 신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시위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한 와중에서 이제 타 지역 소식도 들리고 우리 도내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일어나면서 이제 각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나죠. 그래서 경상북도 전역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런 만세 시위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21개 군이, 경상북도가 24개 군인데 울릉군까지 포함해서 21개 군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는데 이 기독교 교회 교인이 관여되지 않은 시위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참여를 하는데 이게 다 기본적으로는 대구 시위의 영향을 바로 받은 거죠. 대구 경북 지역의 3.1 운동을 이게 이제 확산하고 또 이게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 계기를 대구 3.1 운동이 제기를 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만진 목사가 있어요. 우리의 독립운동은 이렇듯 시위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글로써 일제에 저항한 이들도 많은데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물었던 이상화 시인도 그중 한 분입니다. 이상화 시인은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민족 시인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은 시를 이렇게 쓰신 분입니다. 근데 그 시를 쓸 때 그 시 속에 항상 우리 경상도 표준말인 사투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대 골목길에 위치한 이상화 시인의 고택. 마치 지금도 시인이 살고 있는 듯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그가 1939년부터 43년 사망할 때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1901년에 태어난 이상화는 한국 근대사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아픈 현실을 고뇌하고 또 저항한 시인인데요. 그 역시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뭐 학생이었죠. 학생이었고 그 당시 대구에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구고보, 뭐 개성학교 이 정도 학생들 또 혹은 이미 서울 시위에 참여하고 그걸 또 목격했다가 이제 고향에 내려온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다 이제 대구에서 시위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이상화는 작품 초기에는 나의 침실로 같은 탐미적 경향의 시를 썼지만 1926년
개벽이라는 잡지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발표하며 대표적인 저항 시인으로 비통해하는 민중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상하시민 3일 만세 운동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일경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많이 조사도 하고 붙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뭐 다른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가 이제 동무생각이라는 노래를 쓰신 박태준 선생님 형님이 박태원 선생님이거든요. 그 당시 서울에 유학을 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형님 댁에 박태준 선생님과 함께 피신을 해 있다가 몇 달간 지내시다가 왔다고 합니다. 예. 대다수의 문인들이 친일 문학을 일삼던 그 시절, 이상화 시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일제의 칼날에 펜으로 맞섰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이 3.1 운동은 그 소위 민족 지도자들이 앞장서 나서기도 했지만은 민족 지도자들보다는 거기에서 가장 그 적극적으로 독립을 요구하고 만세를 부르고 투쟁하고 그러면서 많은 희생을 당한 게 보면 민중들이었다고요. 그래서 민중이 주체가 되어서 독립된 나라를 찾겠다고 하는 이런 운동이었단 말이죠. 우리 역사상 그런 운동이 없죠. 최초의 운동입니다. 최초의 운동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가령 뭐 우리가 그냥 근대국가니까 민주공화국 선포할 수 있어요.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국민이 주권자로서 명확하게 이 책임과 그 의무를 다 해야 그게 공화국이 되는데 누구 국민이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3.1 운동에서 봐라,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는 당당히 민주공화국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국내로 보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역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이런 근거를 제공했던 이런 운동이죠. 그래서 민족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3.1 운동의 의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전국에서 일어난 3.1 운동. 누군가는 학교 지하실에서 태극기를 그리고 장터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감옥 안에서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